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하반기 경기 침체 전망 속에서 해법을 찾기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자동차는 하반기에 볼만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가성비 전략 시작합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현대차를 호평했습니다. 기아도 독일 자동차 전문지 두 곳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판매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친환경차 누적 판매는 3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40만 대 가까이 팔았고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친환경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복병을 통과한 현대차 실적도 괜찮습니다. 2분기에 8년 만에 2조 원대 영업이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네시스와 SUV 등 고가 차량의 선전으로 실적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자동차 산업 전망이 밝은 이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전히 대기 수요가 많은 반면에 공격적으로 생산을 늘리기는 어려운 데다가 구조적인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교체 수요가 70%에 달하는 국내 대기 수요는 장기에 걸쳐서 소진되며 2024년까지 공급 부족을 지속할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또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도 산업의 호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 리먼 쇼크 당시 급감한 미국 자동차 수요는 5년에 걸쳐서 대기 수요를 소진했는데요. 오히려 재고 수준은 리먼 쇼크 때보다도 현재가 훨씬 낮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기 수요는 늘지만 공급 회복은 더뎌지면서 구조적인 가격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고요. 따라서 가격 전가 능력이 뛰어난 기업의 이익 변별력은 지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공급난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좀처럼 판매량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5월 현대기아차 판매량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여파가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완성차 업체 회복은 수급난 개선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이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귀국한 가운데 M&A의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됩니다. 바로 차량용 반도체 회사 인수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경영진 역시 지속적으로 M&A가 진행 중인 것을 암시한 만큼 곧 희소식이 나올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죠. MCU와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NXP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언 이 두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하반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손영행 브리핑 감사합니다. 자, 지금 최근 장세에서도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인 것이 자동차 업종 종목들이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좀 더 심층 분석해 볼까요? 신영증권 문영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영권님.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거나 글로벌 유동성은 줄어드는 거는 분명한데 자, 자동차 업종 그래도 지금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손영행 브리핑 내용을 보더라도 하반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보면은 한 달. 거의 네. 약간 중국 자동차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마이너스였습니다. 특히 이제 뭐 GM이나 포드는 연초 보시면 거의 한 40% 정도 주가가 네. 빠졌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생산 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고 가격은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 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냉각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전에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실제 가처분 소득 대비 자동차 평균 가격이 한 75%였는데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그동안 할인은 줄이고 가격은 좀 올리고 또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비싼 차 위주로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에는 거의 이게 97%까지 올라오면서 약간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가 이거 소비자들이 과연 차를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일부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실적이 뭐 당장 2분기나 3분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 향후에 약간 이제 공급이 개선이 되는데 약간 수요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멀티플이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예상 순이익의 뭐 한 8배 내외 정도를 받았었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뭐 현대기아차도 7배를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뭐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 중에서는 6배도 못 받고 있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기 때는
결국에는 공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소비 심리가 얼마나 좀 회복이 빨리 되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인플레이션이 좀 좌우를 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머스크가 현대차 잘한다라는 호평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는지는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기아도 이제 독일 비교 평가에서 최고점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점유율로 봤을 때 지금 2위이긴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좀 격차가 좀 큰 만큼 친환경차 부분에서 조금 더 바짝 다가설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 이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이번 1분기나 작년에도 좀 이제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잘 나왔었던 거는 또 현대기아차가 친환경차 시장에서 뭐 일본 업체나 독일 업체 대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도 효과를 줬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아이오닉 5나 EV6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내년부터 현대차도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SUV나 뭐 픽업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은 약간 이제 C 세그먼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중소형차 위주로 전기차를 현대기아차가 공급했다라면 이제 SUV나 대형 쪽으로 이런 늘리는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기아차한테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뭐 오일 쇼크 때나 아니면 서프라임 때도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그때 차를 어떻게 보면 아예 안 사는 게 아니면 결국에는 소비를 하게 되면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오일 쇼크 때는 일본 업체들이 약간 그런 걸 반사 이익을 받았었고 서브프라임 때는 또 현대기아차가 또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점유율을 늘렸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뭐 디자인이나 상품이 경쟁력이 급격히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에서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현대기아차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뭐 저기 우리 문영훈님 보시기에는 자동차 차값이 어떤가 싶어서 테슬라는 뭐 팍팍 올리던데. 네, 그렇죠. 우리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네. 판매가 산정하는 거 보면 그다지 겁을 안 내요. 소비자 그러니까 저항을. 어떻게 보면은 2020년이나 19년 뭐 이럴 때 보면은 네. 상대적으로 유동성도 풍부했고 네. 또 저희가 이제 할부 금리 같은 것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그랬죠. 좋았었죠. 그다음에 뭐 그동안 증시나 부동산도 좋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음.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좀 약했었던 것 약했던 같습니다. 기간이었죠. 그 와중에 이제 재고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고, 음. 그러니까 원래는 자동차 시장은 다수의 메이커가 경쟁하는 시장인데 그래요. 전례 없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렸죠. 예.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2021년에 반도체 부족이 사태가 있었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이익률이나 이익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올라갔었죠. 높았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실적 기대 요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을 무한정 올리는 것 자체는 또 소비자들이 감내하기 어렵다 보니까 예. 약간 최근에 시장에서는 금리도 올라가고 실제 가처분 소득은 떨어지는데 소비자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주가 하락이나 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영훈님께서 저 완성차 업체 가운데는 최선호주로 기아를 가져오셨는데 네. 꽤나 참 기아 갖고 고생하신 분들 많아요, 제 주위에도.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벗어났는데 네네네. 그래서 또 꽤나 높은 데서 잘 안 빠지고 잘 버팁니다. 네네. 한번 그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신차 사이클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현대차가 먼저 나오고 뭐 동급의 차량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뒤늦게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스포티지가 미국에 나갔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인도의 카렌스 이런 신차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라인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인도나 미국에서의 신차 효과를 좀 더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제 현대차는 금융사업부가 연결사업부에 같이 들어옵니다. 예. 이제 근데 기아차는 단일 사업부로 되어 있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고차 가격이 좀 둔화됐을 때 금융사업부가 좀 실적이 약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자유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저 금융사업부가 올해 감익할 수도 있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네. 뭐 연체율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제 반도체 공급이 풀리면은
이제 중고차는 신차의 대체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차 가격도 여름 이후로는 빠질 수가 있거든요. 어허.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사업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대부분 역대급 이익률을 찍었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하반기 때는 뭐 나빠진다라기보다는 좀 정상적으로 가게 됐을 때 아무래도 좀 단일 사업부를 갖고 있는 기아차는 그런 영향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기아차를 좀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또 리포트에서는 하반기에 자동차 부품주를 좋게 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투자 전략 시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가 뭐 하반기가 된다고 해서 뭐 넘쳐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보다는 개선이 될 텐데 여전히 뭐 원하는 만큼 갖고 오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완성차는 하반기 때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무래도 수익성이 높은 차량 아니면 당장 좀 돈을 벌어주는 시장이 될 텐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돈을 버는 시장이고 재고가 뭐 코로나 이전 대비 거의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좀 우선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차가 강점을 가졌었던 브릭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지금 제일 건재한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좀 생산을 우선을 할 거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미국과 인도 비중이 큰 업체들을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 때는 현대 기아 대비 뭐 GM이나 포드 이런 업체들이 생산 차질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반기 때 반도체 수급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 이 업체들은 이제 아무래도 전년 기저 효과가 있다 보니까 물량 측면에서 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는 현대기아차한테 좀 매출이 많이 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 그러면 올해 하반기 때는 매출이 좀 다변화된 업체들이 현대기아차 매출 증가도 누리지만 뭐 북미 전기차 업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GM, 포드 같은 이런 다변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도나 이제 SL, 화신 이렇게 좀 다변화된 미국과 인도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고객사도 갖고 있는 업체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품사 가운데는 만도를 갖다가 이렇게 탑픽을 해오셨는데 네네. 이게 또 연초 대비 반토막 났다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회복 중인데 네네네. 뭐 이번 장에 같이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네네네. 만도도 한번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만도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매출 비중이 한 55% 정도로 좀 낮습니다. 네. 그 외에 뭐 GM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 북미 EV 업체들이 이제 예. 나머지 매출을 차지하고 예.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GM이 생산 차질이 워낙 컸었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때는 GM량 매출이 한 3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분기 때는 아무래도 중국 봉쇄 조치가 있었으니까 네. 뭐 중국 로컬 업체들이라던가 북미 EV 업체의 중국 생산 차질 영향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뭐 증위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3분기부터는 이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중국 정부의 부양책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쇄 조치가 3분기 때는 좀 완화된다고 하면은 북미 EV 업체의 생산 증가, 그다음에 뭐 GM도 기저 효과 이런 거 해서 아무래도 좀 고객 다변화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인도 매출도 각각 17%, 10% 정도로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미국과 인도에서도 실적 회복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이 하반기에는 완화될 것인가 이게 네네. 관건일 것 같은데 네네. 언제쯤 안정될 거라 보시나요? 일단은 뭐 여전히 좀 타이트한,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여건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작년 3분기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동남아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뭐 유니셈처럼 이제 뭐 인피니온이나 이런 업체, 르네상스의 반도체 후공정 작업을 하는 업체가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공장을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굉장히 생산 차질이 좀 크게 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점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하반기로 갈수록 좀 물량 증가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주마다 체크를 하는데 과거에는 뭐 주마다 생산 차질이 뭐 10만 대 이상 네. 나타나는 게 빈번했다면 최근에는 뭐 10만 대를 넘을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생산 차질이 10만 대 미만으로 안정화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증설 효과까지 하반기 때 나타난다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좀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 대비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문 연구원님이 좀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시네. 예, 뭐 저는 이거 좋아요. 이것만 무조건 갑니다만 하는 이런 분보다는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이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예, 자동차 완성업체 그리고 관련 부품 종목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